사암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사암침 아카데미. 사암침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특히 서의학자들에게까지 어떻게 사암침을 올바로 가르쳐 줄 것인가 티칭 매뉴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암침의 영원한 교과서는 사암도인 침구 요결입니다. 따라서 사암도인 침구 요결 그 자체를 가지고 사암침을 증거할 수 있어야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암침을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집대성 사암경 주석은 공식적인 사암도인 침구 요결 해설서, 그 해설서를 중심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33장 통풍문 7번째 기비증, 견증, 풍한 습이 승허 이쁘하여 류이 불이하는 까닭에 피부가 불이 나고 땀이 나고 사지가 위약하고 정신이 혼색한 것이니 요법 위실증인지라 임읍 함곡을 포하고 상냥과 여태를 사할지어다 위승격. 사암도인께서는 기비증의 견증을 이렇게 논하신 다음에 요법으로 위승격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풍한습이 승허 이쁘하여, 풍한습이 승허 이쁘했다, 무슨 뜻일까요? 또 류이 분리하는 까닭, 어떠한 증을 논한 것일까요? 풍한습이, 풍한습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의학 서적, 즉 동의학적 해설 서적을 보면 풍, 바람에 상했거나 한, 한기에 상했거나 습, 습에 상했거나 하는 것을 풍한습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바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한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론이라고 하는 동의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황제내경, 그리고 상한론이라는 두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동의학은 황제내경과 상한론이 양대 수레바퀴예요. 두 학문을 중심으로 동의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한론 하게 되면 상할 상자, 그리고 찰 한자이니까 한기에 상했나 보다. 아니죠. 준경 선생께서 입안하신 상한론에 그 상한이란 바이러스 질환을 말합니다. 준경 선생께서 상한론을 집필하시게 된 그 시기는 기후가 그 이전 세대보다 좀 냉한 상태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질환 하게 되면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까?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코로나19 그것만 봐도 코로나19, 그렇죠,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독감은 겨울철에 주로 유행합니다.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 그것을 통칭하는 말이 상한이라는 병이에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상한론의 상한이라는 병은 한기에 상했다가 아니에요. 상한론 하게 되면 일단 두 가지 증이 대표적으로 먼저 구별이 되는데, 태양상한병 하게 되면 바이러스 질환에罹환되었을 때 열은 나는데, 몸에서 열은 나는데 추워. 그것을 가리켜 오한이라 그러죠. 오한 발열, 땀은 잘 흐르지 않고, 이것을 태양상한병이라고 하고, 상한론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 질환을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한중풍증입니다. 여기 중풍은 뇌일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상했다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한중풍병이란 독감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땀이 나는 사람이 있고 땀이 전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땀이 안 나는 사람은 열의 방산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발열이 강하게 나타나요. 오한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열은 높은데 추워요. 그런데 상한중풍은 땀구멍이 열려있기 때문에 바람기를 싫어해요. 이게 상한중풍. 그러니까 상한론적 해설로 보면 풍한습
삼침법이라는 것은 바람기에 상했다거나 한기에 상했다거나 습에 상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질환 또는 감염성 질환을 말해요. 그러니까 풍한습, 어떠한 감염성 질환이 항원이 어디로 들어갔다? 승허입부했다. 승허입부, 즉 우리 몸은 오장육부 혹은 육장육부에서 장에 속한 장기가 있고 부에 속한 장기가 있어요. 여기에 감염성 그 징후가 조경명조 위토경 그 경락상 또는 조경명조 위토경이 관장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한 징후다. 그런데 삼침법의 12경맥의 기량적 관계를 보면, 이것은 기초 시리즈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재강조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태음습 폐금경과 조경명조 위토경은 상호 기량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랜덤으로 들어오셔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삼침법 기초 틀잡기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서 관련 내용들 다시 열람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수태음습 폐금경과 조경명조 위토경은 기량적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삼침법의 원칙에 의하면 사부님께서 이 병을 위승격으로 치료했다 하면 폐정격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폐정격증과도 관계가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병이 위경 분야에서 주로 발현되었다. 승허입부, 그 말입니다. 그러면 류의불리하다라는 말은요, 그렇죠, 특정 부위에 그 징후가 머물러 있다. 류의불리, 하늘 까닭에 피부가 불린하고, 기비증이라고 했으니까 기육, 피부 다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피부 및 기부의 감각이 마비된 증 또는 그 기부의 감염성 질환, 그것을 피부가 불인하고, 즉 기부가 불인하고 라는 표현을 도인께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사지가 위약하다, 이것은 근육이 무력하고 정신이 혼색한 것, 후에 살피겠지만 감염성 질환은 심각한 통증과 불안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정신적 건강과도 관계가 있대요. 그림과 함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병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등등이 폐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감염원이 폐를 감염시켰다든지 또는 위경 분야의 어떤 특정 부위에 감염을 시켰던 병이구나. 이것은 염증과 관계된 질병이구나. 면역과 관계된 질병이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삼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는 삼침의 사자도 모르고 동의학의 동자도 모르는 서의사들도 설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티칭 매뉴얼로 준비했어요. 피터, 앤서니, 그리고 루크, 자주 등장하는 코쟁이 서의사입니다. 이들이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어요. 제가 과제를 줬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으면 이제 너희들도 동료 서의사들에게 삼침을 증거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준비해 왔어요. 먼저 삼두인의 임상경험대. 한 남자가 나이 20여에 우슬 골 후당증에 구청이 있은 지 벌써 3, 4년이라. 농이 고름이 흘러내려와 버선목을 적시며 아픈 다리를 뻗고 구부리지 못하는지라. 임읍 함곡을 포하고 여태 상량을 사하기 수일에 구부린 것을 펴고 삼두의 병이 완쾌하였다. 위 승격을 적용하였다. 한 남자가 나이 40에 사마리 부백하고 위전 무력하여 겨우 문정 출입이 있을 뿐이며 전면이 홍훈하고 전신에 부기가 있는 것 같은지라. 처음에 통비증으로 치료하여 낫지 않더니 기비증으로 보고 치료하였더니 유효하더라.
경락도 불명하였지만 사말과 면부는 위에 속한 까닭이다. 위승격. 제가 루크 그리고 앤서니 피터에게 숙제를 줬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한번 준비해봐. 여기 기비증의 이 증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병증으로 볼 때 어떤 병인 것 같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추리해 보시면서 위승격증 기비, 여기 루크가 하는 말, 네, 제 생각엔 셀룰라이티스와 비슷한 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 앤서니,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앤서니도 네, 셀룰라이티스, 그것과 비슷한 증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셀룰라이티스, 봉화지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환웅성 염증, 이것을 셀룰라이티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방송은 물리치료사 또는 피부관리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나 불식시켜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셀룰라이트라는 증상이 있고요, 셀룰라이티스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셀룰라이트 그리고 셀룰라이티스가 같은 병으로, 다른 증후입니다. 여기 셀룰라이트라는 것은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읽어드릴게요. Cellulite looks like orange peel and is more common in women. 셀룰라이트는 오렌지 필처럼 보이며 여성에게 더 흔합니다. looks like, 셀룰라이트라는 증후는 무엇과 같아 보인다? 오렌지 필, 그러니까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우들두들해 보인다. 그게 셀룰라이트. 그것은 피하의 지방층에 습기와 기름이 뒤엉켜 있어서 우들두들, 자몽 껍질 또는 오렌지 껍질과 같이 우들두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셀룰라이트에서 이자, 끝자, 알파벳 이자를 빼고 is를 붙이면 셀룰라이티스, 이것은 감염증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증후를 논할 때 TIS가 끝에 붙으면 염증이다 이거예요. 가스트리타이티스 하게 되면 위염을 말하고요. 위염. 헤파타이티스, 간염을 말해요. TIS가 어떠한 병증의 끝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염증이다. 염증. 셀룰라이트와 셀룰라이티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우들두들한 게 셀룰라이트인데요, 여기 보니까 셀룰라이티스로 잘못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직군 중에 특히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셀룰라이트, 이것은 피하에 기름층과 물이 뒤섞여 있어서 우들두들 자몽 껍질처럼 겉으로 울퉁불퉁해 보이는 피부, 주로 허벅지에 많이, 엉덩이에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것과 셀룰라이티스는 전혀 다른 병이에요. 말씀드렸듯 TIS가 어떠한 병증 끝에 붙으면 그것은 염증이다. TIS가 붙으면. 그걸 먼저 강조드리면서 앤서니와 피터가 준비해온 내용, 셀룰라이티스는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되었거나 곰팡이에 의해 감염되었거나, 즉 무좀 증상이 발전해서 셀룰라이티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감염된 이후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셀룰라이트는 그 증상 부위가 자몽 껍질 또는 오렌지 껍질처럼 우들두들하다. 우들두들. 그런데 셀룰라이티스는 뺀질뺀질해. 팽창하거든. 팽창. 그래서 뺀질뺀질하다고.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이 물집이 잡혀요. 즉 사암도인께서 기비증 임상내에서 고름이 흘러서 버선을 적실 정도로 고름이 흘러내리더라. 이게 터지면 버선목을 적시는 거예요. 100% 셀룰라이티스가 기비증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루크, 앤서니 등등이 준비해온 내용을 보니까 셀룰라이티스와 유사한 증인 것 같아. 그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피부 연조직에 고름이 흘러내리는 피부 질환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면역계 질환이다. 그것을 삼두인의 임상 경험료와 그리고 루크 여기 앤서니가 준비해온 내용으로 볼 때 네, 기비증은 봉화지겸과 비슷한 증인 것 같다. 봉화지겸,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의 하나로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 열감, 부종,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이 A군 용혈성 사슬알균이나 황색 포도알균에 의해 발생한다. 계속 인용문을 보시면 주로 다리에 잘 발생하며 국소적으로 붉은 홍반 또한 압통이 있고 심한 오한 발열이 있은 후에 홍반이 뚜렷해지면서 주위로 급격히 퍼진다. 만지면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고 손가락으로 누를 때 들어가고 압통과 통증이 있다. 림프관염으로 인하여 염증이 퍼져갈 때는 림프관을 따라 통통이 있는 붉은 줄이 시간이 갈수록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종대, 즉 이하의 핵이 부어오르는 것과 같이 림프절이 여기저기가 부을 수 있어요. 사타구니, 겨드랑이, 또 경부에 다시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종대를 일으킨다. 심하면 근막 조직이 괴사하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발전하고 균의 독소가 전체 혈액내로 퍼지는 폐혈증, 피부 괴사, 전파성 고름집 등을 만든다. 서울대학병원 의학정보에서 도움말을 찾아왔습니다. 사암누인께서 말씀하신 기비증은 이 징후와 비슷하게 보인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부로 긁지 마세요. 작은 상처가 불러오는 봉화지겸. 봉화지겸이란 피부의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해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입니다. 봉화지겸은 세균 침입에 대한 염증 반응으로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균이 전신으로 퍼지면 폐혈증으로 이어지면서 전신 감염이 발생해 심하면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봉화지겸의 흔한 손상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과 세균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데요. 무너진 피부 장벽 사이로 황색 포도 상구균과 A군 연쇄상 구균이 가장 흔하게 유입되어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의 어린이에게는 인플루엔자 감균 B형이 주 원인이지만 그 외 폐렴균이나 대장균도 흔한 원인입니다. 초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 치료가 원칙이며 항생제를 처방하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 소염 진통제를 동시 처방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소량의 스테로이드도 처방됩니다. 봉화지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상처 부위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벌레에 물려 가려워도 긁지 않고 당뇨와 무좀에 주의해주세요. 따뜻한 계절에 잘 발생하기 쉬워 봄철부터 여름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발병 부위에 냉찜질이 도움이 되며 다리에 병변이 있을 땐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 좋고 무좀이 있으면 항진균제 치료를 병행해주세요. 사소한 상처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소독과 위생관리 잊지 마세요. 네, 이 증후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대요. 즉 폐혈증으로. 그러니까 봉화지겸을 지금 서희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다면 네, 겸해서 사암침 쓰시는 겁니다. 체액성 면역 결핍이라는 논문을 피터가 찾아왔는데요. 위경 분야의 증상일 때 위성격을 쓰는 근거를 피터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 준비한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터 대신. 보채결핍은 항체결핍의 특징적인 감염으로 나타납니다.
식세포 결함이 있는 환자는 또한 호흡기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항체 결핍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 신부농양 또는 봉화지겸과 같은 뚜렷한 감염성 합병증을 나타냅니다. 괄호 열고 때때로 발생하지만 아주 빈번한 증은 아니지만 먼저 호흡기 감염으로 어떠한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시스템으로 옮겨갔어요. 즉 위경 분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여기 세균들은 무엇을 타고 전파된다고요? 림프 절과 절을 타고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으로 들어온 감염이 기비증, 피부에 어떠한 병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